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고민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주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할까요? 실제로 정말 바빠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전철만 타봐도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번 바쁜 일만 끝나면 꼭 독서하고 운동해야지 하고 결심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쁘고 급한 일이 끝난 후에는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잠깐만 쉬고 나중에 해야겠다. 그 잠깐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은 어느새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다시 우리는 급하고 바쁜 일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똑같은 결심을 되풀이합니다. 이번 시험만, 이번 바쁜 일만 끝나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어찌 할 줄 모릅니다. 결국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지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막연한 바람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또 나중에 제대로 한꺼번에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제대로 된 구체적인 계획과 하겠다는 약간의 실질적 의지만 있어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첫 번째 챙겨야 할 테마는 바로 시간 통제입니다. 저희 PDS 다이어리는 시간 통제, 여러분의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아이템이에요. 저희는 하루에 집중합니다. 하루. 저희 PDS 다이어리 보시면 데일리 플랜, 데일리 리포트, C, PD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번 완벽한 하루를 살아봐라. 하루라도 여러분께서 계획을 잡고 그거를 실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 반성을 해봐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한번 통제해봐라. 하루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이틀이 가능하고요, 일주일 가능하고, 한 달이 가능하고, 1년, 평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자기 신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공이 얼마큼 될 것인가를 따졌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냐면 그 전에 이 내용을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렇죠. 내가 그 전에 성공했으면 다음에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 뭐죠?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 어떤 과제를 봤을 때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난 자신을 믿어. 나의 능력을 믿어. 그 믿음이 이 과제의 성공 확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기 신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도대체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자기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200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전에는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게임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웠죠.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거의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나의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를 한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영어 공부 지하철에서 항상 했고요. 1년 내내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제 기사 보고서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1년을 살아봤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나의 시간을 통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지켜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기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신뢰는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올려줍니다. 이 다이어리를 쓰고 나서 전후가 정말 크게 많이 달라진 거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랄까, 다이어리를 쓰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자신감이 생긴 그 원천이, 내가 잘났고 이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한테 좀 믿음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많이 흔들리고 사실 지키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keep going 하고 있다. 이거에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내가 그동안 되게 헛된 노력을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원했던 거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약간 이런 게 되게 마음이 강해졌어요, 저는. 업무가 되게 힘들어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제가 많이 아팠어요. 기꾸치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시아인의 20%가 걸리는 희귀한 병이래요. 저녁만 되면 막 열이 나고 두드러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 혀에 이제 막 불가사리처럼 이 병이 막 다 돋아가지고 뭘 먹지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직을 해야지 했었고, 조금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많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아픈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세세하게 엄청 목표를 많이 세웠었어요. 한 20개를.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계획은 잔뜩 세워놓고. 그래서 다 줄이고 딱 3개만 지키자. 아침에 30분 운동하고, 아프니까 그것마저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5kg 뛰는 거 3kg로 줄이자. 그것도 힘들면 복근 운동을 하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만 마음이라도 좀 건강하게 챙기려고 하니까 좀 의지가 좀 생겼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원하는 조건으로 달성을 하려면 내가 자격증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투자 관련된 공부를 막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성공을 했어요. 원하는 월급과, 근데 제가 원했던 기간은 아니었지만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기회는 오더라고요. 나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더 발전될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내가 그동안 인생은 속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도가 아니라 진짜 방향이구나. 이거를 되게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 PDS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면서 모토가 하나 생겼어요. 지르고 완성해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모토가 생겼거든요. 완벽주의가 이제 있다 보니까 시작하는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내가 이걸 완성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되게 컸는데, 일단 뭔가 질러버리고 일단 시작을 하면 완성은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월 초에 저 퇴직했습니다, 이직에 성공을 했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도는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꼬박꼬박 올리고 뭔가를 이제 기록으로 제가 단톡방에다 남기진 않았지만, 제가 자극을 많이 받은 거는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이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나도 이렇게 잘 해야지, 다시 해야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도 잠깐 멈추는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꾸준히 계속 올려주시니까 그래, 할 수 있어, 계속 할 수 있어, 나한테 할 수 있어를 계속 제가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을 내년에도 갈 생각이에요. 단톡방을 통해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제발 좀 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단톡방 운영이 10,000명 넘게 우리가 했거든요. 노하우가 정말 많이 쌓였고, 저희 스스로는 단톡방 운영은 저희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5분 라이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경희 교수님, 홍춘욱 박사님, 강원구 작가님, 궤도 김지영 교수님 등 독점적으로 라이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백미는 강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답변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 PDS 다이어리와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통제해서 자기 신뢰에 큰 어떤 반석을 세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록형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를 상상 스퀘어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상상 스퀘어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사람이 제일 열심히 쓰는 다이어리면 아 이거 믿을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었고, 진짜 자기 개발에 진심이구나 이 사람들,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우리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이어리의 특징이 플랜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뭘 할지 미리 계획을 한다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 시간은 본인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려면 시간 계획까지 들어가서 미리 그 시간을 사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내주신 사연 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 6가지를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2번과 6번이 둘 다 독서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매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보다 사실 저는 꾸준히 하는 것부터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20분 딱 시간을 어느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이라고 본인이 아예 설정을 해놓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사수를 하려고 하면은 좀 그 시간이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저 이사님 말씀이니까 이게 약간 잠하고도 수면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독서도 그렇고 수면도 그렇고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나의 삶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사용할 때 저는 아예 11시부터 12시 요때는 아예 독서 시간이라고 잡아놓거든요. 아예 고정을 그냥 딱 그래서 해놓고. 아예 여기 다이어리에다가 플랜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지켜야 돼요. 이거는 책 읽는 시간을 설정을 하고 싱큐베이션 사람들과 함께 독서 타임을 아예 그 환경 설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밤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왜냐면 내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여행을 가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켜고, 어쩐 때는 읽어야 되는 남편이 자전거 타고 집으로 오는데 바퀴가 구멍이 나가지고 차로 좀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거야. 나 책 읽어야 되는데. 책 읽어야 돼서 완데려다 줘.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차에서 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저는 되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습관을 만들 때까지는 좀 엄격하게 하다가 습관이 되고 나서 좀 자율성 있게 하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책상에 앉아서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오늘 뭐 할까, 지금 뭐 할까를 고민하면 이미 늦어요. 그러다 시간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내일 뭐 할지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특히 아까 제가 책을 읽었던 것처럼 시간을 사수해가지고 일을 확보해야 되는 시간은 미리 써놓는 게 중요해요. 시간까지 이렇게 자기와의 약속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11시 독서 이거 되게 매일 반복적으로 썼거든요. 특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날 뭘 할지 오늘 이거 계획을 세우시고, 저는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 스타일에 맞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는 게 저는 어느 정도로 그게 파급이 심하냐면, 가끔 저도 이제 빼먹고 자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 한 10시, 10시 반까지 아 오늘 뭐 해야 될지 정리하는 데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적어놓고 하면은 한 10시 반쯤에 그날 해야 될 일의 50%를 이미 끝내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적어놓고와 적어놓지 않는 사이가 오전 시간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안 적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피부로 체감이 확 되는 거거든요. 전날 적어놓으면 좋은 게, 우리의 뇌는 어떻게 예. 배우는가, 이 책에서도 잠자기 직전에 공부한 게 다음날 아침까지 더 기억이 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뇌는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와 저 사람은 자면서도 일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자는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8시간씩 자는데 그 시간까지도 활용하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데 약간 그렇죠. 그런 개념? 네. 그래서 자꾸 뭔가 너무 빡세 보이는데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맞아, 이게 빡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까지도 하니까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널널해지거든요. 모든 걸 할 때마다 뭘 할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뇌가 이제 가버 걸리잖아요. 그러면
버퍼가 맞아. 오래오래 걸리는데 전날 뭘 할지 언제 어떻게 할지가 돼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 시간에 그걸 할 뿐이에요. 그러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슈퍼맨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다 이런 환경 설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날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네. 그럼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한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유용하겠다. 그 각각 업무를 얼마나 걸릴지 그걸 파악하지 않고 의지만으로 일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인도 힘들고 약속했던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언제 안에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는 메타인지 부분인데요. 그 각각의 업무를 얼마나 시간이 들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시간 관리가 편해져요. 근데 이거를 의지로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지 그렇게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통해서 내가 이 업무를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이어리를 쓰시면 해결됩니다. 여기서 미리 시간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적다 보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처음 해보는 일을 당연히 몇 시간 걸릴지 모르죠. 네. 근데 이거를 여기에 1시간 6칸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으로 이렇게 전 네모 박스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을 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보통 다이어리는 그냥 한 일을 했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얼마가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저 칸수 영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추적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걸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버퍼 시간까지 해서 미리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런 것들을 40시간 일주일 동안의 업무 시간 안에 앞에 배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업무들을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미루고 잘하고 빨리 해치울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막판에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시간 안에 못하기 때문에 늘어져요. 미리 하는 거. 앞에 월화수 이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루 일과 안에서 중요한 일을 오전에 다 끝내버리면 하루가 되게 가벼워져요. 이제 해야 될 일을 오후까지 못 끝내내면 아우 조바심 생기고 스트레스도 더 받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린 일찍 해놓고 마음 편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쫓겨가는 느낌도 없고 되게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그리고 업무 시간 전체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이어리를 적는 것도 중요한데 예, 그냥 적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하고 특히 공부를 해서 적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짜도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생산성 같은 책도 참고하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도 참고하고 하면서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내 다이어리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할 때 플랜2시 다이어리를 200%, 300%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캐치프라이즈가 그거였거든요. 자기 개발에 진심인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 사용에서도 그걸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런 의미에서 TDS 다이어리가 정말 걸물이다. 네, 만든 사람이 더 열심히 쓰는 다이어리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걸물이라고 하기 좀 민망. 맞습니다. 네. 정말 잘 쓰고 있다. 네, 그리고 쓸만하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도전을 해보면은 진짜 내가 온전히 나랑 딱 마주하게 돼 있거든요. 살면서 이 도전해라 이러면 아 그래 맞아 그래 놓고 도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도전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게 회사 때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목숨 걸고 세계 일주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내 한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도전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달리기를 해도 그냥 뛰지 마시고 매일 기록을 적어보세요. 진짜 그거를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차이가 커요. 제가 진짜 그래도 그 달리기 한 몇 달 전에 한창 할 때는 그 기록을 막 그거 단축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려고 요 구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숨 참고 뛰어야지. 그런 게 맛이거든요. 그래서 헉헉대고 진짜. 근데 그런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우리는. 진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창조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창조할 수 있냐면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 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부족함을 아냐? 도전할 때 알 수 있는 거야. 도전할 때. 도전을 하지 않으면 진짜 내 부족함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비즈니스 하면서 진짜 업무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판권을 사는 일이었어요.
이제 판권을 산 다음에 번역을 이제 의뢰하죠. 의뢰하잖아요. 하는데 확실히 초반에 내가 의뢰했던 거는 벌써 아닌 게 나와. 초반에 너무 판권이 빨리 나가니까 마음 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에서 그 기준이 초반에 조급한 다음에 조금 허술해졌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판권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걸린 거잖아요. 잘 할수록 비용 절감이 되고 또 좋은 책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할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 되게 점검을 많이 하게 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그 부족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사이에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게 핵심은 내가 도전했을 때 내 부족함이 딱 드러나니까 그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성장을 하고 성장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의 모습이랄까?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전이라는 것이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본 적 없을 거잖아, 살아가면서. 그러면 도전할 때는 항상 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근데 누가 내 부족함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또 이 부족함을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습관이라면 도전도 계속 하다 보면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않을까요? 행동을 할 때 이렇게 가로하고 이거는 머스트는 아니에요. 가로하고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그렇지. 그게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행동.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하면서 막 엄청 힘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돌이키고 나면은 그렇게 한번 정말 뒤지게 힘들고 나면은 그거보다 확실히 덜 힘든 거는 힘들지도 않아요, 딱히. 왜? 이미 충분히 힘들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힘들면은 이게 회복하는 어느 정도 걸린다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예전에 힘들었던 거, 실패했던 게 전혀 그냥 실패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행동을 하면은 왜 좋은 게 맞냐? 아까 그래서 자꾸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대한 방향성을 좀 정해놔야 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걸 따져보면 진짜 더 열심히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능동적으로 설계를 잘 한 다음에 능동적으로 행동을 잘 하면은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행동의 진짜 묘미인 것 같아요. 그게 또 행운이지. 행운이죠. 진짜 말 그대로 행운이죠, 그게. 근데 그 행운도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걸 행동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행운을 자기 거로 만드는 게 실력이고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해 줬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원고를 봤는데 지원고 받을 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면 이제 그 평가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 점수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퍼포먼스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계속 잘했습니다. 왜냐면 비슷했는데 받았어. 받으면 뭐예요? 그 돈을 갖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뭔가 이제 이게 마태 효과라 하던데 갑자기 운빨에 맞아가면서 더 뭔가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 연구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봤더니 그때 점수가 비슷했는데 지원금을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슷한데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사람을 분류해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실패해서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시도한 사람들. 시도한 사람들과 그냥 포기한 사람들. 실패했다고 거의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한 팀은 그냥 포기한 거죠. 이거 안 되나 보다. 근데 어떻다? 계속 시도한 사람이 결국 학문적 성과가 훨씬 받은 뛰어났다. 데가 훨씬 연구 성과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뛰어났다.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랄까 개그맨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개그맨이나 코미디를 높게 치는 이유는 발언의 개수에 비해서 터지는 그 비율이 많아서거든요. 뭐 그냥 입맛 뻥끗하면 막 웃긴 거야. 우린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타율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은 뭐 하나 할 때마다 빵빵 터지고 별로 실패도 없고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창의성에 관련된 거의 모든 연구 결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한 번 한 번 내뱉을 때마다 대박을 치는 개그맨이기보다 하나가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시도를 훨씬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디어 양이 많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왜냐면 아이디어 양이 많다는 얘기는 도전도 많이 했다는 뜻이고 실패도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모차르트 하면은 아마데우스 생각하면서 모차르트는 뭐 작곡하면 다 대박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차르트가 35세까지 만든 작품 수만 600곡입니다. 600곡. 근데 우리 안에 회자되는 것은 뭐 10곡에서 뭐 20곡 정도? 바흐 같은 경우는 1000곡 정도 작곡했는데 우리한테 뭐 남겨진 곡은 뭐 10곡 정도 되지 않고. 정리를 하면은 시도를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된다?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빛을 드러내는 것은 어둠이다.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부재이다. 도전은 미지의 영역으로 그리고 부족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도전은 우리를 더욱 드러낸다. 진정한 자신을 오로지 맞이하고 싶다면 도전하라.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모든 것을 병행하고 쉽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메리듀라는 회사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준 게 다이어리였어요.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아들 둘과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저의 2022년 꿈이자 목표였던 필라테스 강사라는 꿈,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가이드 해준 것은 PDS 다이어리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운동과 공부 모든 것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밀도 있게 쓸 수 있게 도움을 준 건 PDS 다이어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다이어리 같은 걸 잘 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문구류를 너무 좋아해서요. 항상 다이어리 온갖 걸 막 사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사놓고도 단 한 번도 한 달, 2달 이상 꾸준히 특히 12월까지 써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65일 24시간, 물론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의 100% 저 혼자 독박 육아를 아들 둘을 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들이 잠에 들면 항상 캔맥주 4캔을 마시면서 그렇게 치맥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약간 취한 상태로 매일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면서 아이들 소리에 겨우겨우 깨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우울증 올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스터디언 영상 보면서 PDS 다이어리를 알게 됐었고 계속 그냥 생각만 하던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22년도 목표를 쓰면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자, 또 제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랬고, 또 무엇보다 아들 둘을 제가 스스로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PDS 다이어리와 함께 어떻게 목표와 꿈을 이루게 되었는지 잠시 설명드리면, 저는
플랜에는 다음날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뒀었습니다. 그 전날 적어두고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게 일상이었던 사람이라 5시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준 게 다이어리였어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5시에 일어나서 제가 늘 지켰던 루틴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이어리를 쓰고요. 또 감사일기를 쓰고 또 목표를 하루에 10번씩 아침마다 쓰고요. 독서 30분, 명상 3분, 그리고 새벽에 필라테스 가는 것을 했었어요. 새벽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고 나서도 이제 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도 제 시간으로 썼습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아기 등원시키고 나서 10시부터 운동을 하고 또 12시부터 5시까지는 지도자 과정의 공부만 매진했어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전 다이어리에 12시부터 4시까지는 스터디 카페 이렇게 대충 그렇게 크게 써뒀었다가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1분 1초를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작게 쪼개서 시간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시간도 확실히 줄게 되더라고요. C 부분에서는요. 그날 감사했던 작은 일부터 모든 일들을 쓰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명언들 같은 거를 필사하기도 하고요. 다짐, 반성 같은 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네, 플랜 2C 이렇게 3박자를 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필라테스 교육기관인 메리튜라는 회사에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내도록 주말과 평일 동안 계속 집과 센터만 오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집에 가면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아기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지치는 날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또 단톡방에 올라오시는 다른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아침마다 매니저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명언 카드 그거를 정말 아침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그거 항상 저장해서 인스타그램에 저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또 다이어리에 필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리는 저한테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저의 일상, 저의 목표를 가이드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것보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라고 소중한 제 아이들을 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핑계 삼아 대고 싶지는 정말 않았어요. 그게 정말 죽도록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계획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심심하면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서 제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저 스스로를 계속 확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계속 다른 봉사활동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2023년도에 제가 무엇을 할지 계속 쓰고요. 정말 1월 달에는 뭐 해야지, 2월 달에는 뭐 해야지 그렇게 한 달 쓰고 또 뭐 일주일 단위로 쓰고 그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2022년도에 제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잘 이뤄냈으니까 2023년도 제가 이렇게 잘 계획을 하고 쓰면 결국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정말 독방 육아 하면서 남편이 많이 미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감사할 때가 물론 더 많지만 정말 지금은 같이 제가 이렇게 일기 쓴 거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단톡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내년에 자기 쓰겠다고 사달라고 해서 어저께 사줬거든요. 정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말 급히라서 그런 거를 절대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도 꼭 내년에는 써서 이루어내겠다고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멋진 프로 필라테스 강사로 또 아들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엄마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하면서 자기 개발한다는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데 뭐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냐?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뭐 피곤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시간이 없나? 대부분 있어요, 근데. 체크해보자. 정말 극소수 말고는 대부분 시간이 있습니다. 극소수가 진짜 없죠. 일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연하게도 메타인지를 높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극소수를 말고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한번 일주일 스케줄 보시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차분히 앉아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 갖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짜다 보면은 아, 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을 수 있구나, 나올 수 있고, 더 하나 비범죄적인 거, 불필요한 거를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없으면 자기 개발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없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없을 때 만들기 좋은 예가 출퇴근 시간이죠. 그렇죠. 가장 좋은 게 출퇴근 시간이죠. 출퇴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정말로 활용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카페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애도 태어나가지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 같이 봐야 되니까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독서를 많이 못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답은 그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힘들다, 새벽에 일어나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지하철 첫차 출근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출근해서 9시까지. 그러면 책 반 권 정도 읽거든요. 반 권 정도 읽으면 뭐 일주일 지나면 3-4권 읽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확보했던 경우가 있고, 직장 생활은 1년밖에 안 해봤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그때 전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읽었던 거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지하철 들어가면 이코노미스트 피고 끝날 때까지 이거만 보자, 딴 거 하지 말자. 그렇게 1년 정도 했더니 영어 공부 조금 제가 많이 늘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해봤어요. 1시간 20분을 출퇴근 시간 잡아가지고 가봤더니 1년에 2만 분이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2만 분이에요, 여러분. 1시간 20분. 조금 이제 머리 잘 쓰시면 뭐냐면 꼭 책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팟캐스트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책 읽는 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환승을 좀 하시는 분 있잖아요. 환승하신 분은 책을 계속 읽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맥락이 딱 끊겨요. 근데 팟캐스트나 뭐 듣는 거는 맥락이 안 끊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렇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늘 하는 그 출퇴근 시간에 만약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걸 보신다면 시간은 잘 가겠죠. 그렇죠. 잘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이렇게 저는 즐길 수 있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 멍 때리다 시간 가면 좀 아쉽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능력이 올라가고 자기 개발이 되고 궁극적으로 인생 개발이 되면은 여러분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20대, 30대, 40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거. 당연히 60대도 여러분 자기 개발할 필요도 있고 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리 해놓으면은 좀 감소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막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여러분이 뭘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때 안 한다. 그럼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강조하는 게 공부, 학습하는 인간인데 그 이유가 적응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자기개발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더 뭐 승진을 하거나 더 높은 위치나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안 하면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비슷한 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딱히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계단 오르기 진짜 저는 계단을 얼마나 열심히 올랐냐면 그냥 진짜 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회사가 6층에 있었는데 그게 6층이 한 12층 정도 높이거든요. 10층 이제 20층 정도 되고 저는 20층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6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한 번 할 때 내가 운동을 못 하는 날도 많으니까 계단 오르기라도 하자 해서 아침, 점심은 꼭 진짜 20층까지 올라가서 헥헥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 왜 10층에서 내려오냐 맨날 그랬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만큼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 자기 개발에는 여러분 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운동도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하면서 자기개발이니까 시간을 확보한다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이제 그래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개발 해야지 하는 분들 중에 또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도 부족한데 갑자기 자기개발을 막 두세 개를 하는 거예요. 독서, 영어, 운동. 영어, 운동. 그냥 독서, 영어, 운동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죽도밥도 안 되죠. 죽도밥도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뭐 성취하는 것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를 제대로 해놓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실력이 늘어나면 시간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영어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영어를 못하니까 단어도 많이 외우고 뭐 문법도 공부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실제로 보는 영어의 문장의 수는 되게 작아요. 근데 이게 쌓여서 어떤 정도 한 6개월, 1년도 지난 다음에 웬만큼 독해가 됐어. 그러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문장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적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은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를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생활에 실질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되게 기분이 좋죠. 자기 개발 잘했구나. 그러면은 다른 것도 되게 거부감 없이 또 해낼 수가 있고 또 뭐든지 하나 하기가 힘든 거지 하나를 딱 해내면 두 번째는 쉬워지는 법이거든요. 대부분 힘든 사람들이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열정이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학생이고 시간이 철철 넘치면 두세 개 동시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자주 한 얘기인데 독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것저것 읽지 마시고 만약에 개발 측면에서 독서를 하고 싶다 싶으면 진짜 한 주제를 딱 20권만 읽어보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이는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커피 바리스타다 그러면 커피 관련 책 진짜 한 20권만 봐보세요. 대화 수준이 달라져요. 대화 수준이 달라져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없어. 그러니까 진짜 한번 속넘새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진짜. 제발요. 예. 네. 잃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봤자. 한 5권 정도 읽었을 때부터 벌써 이게 말하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심도 있게 나 자신을 개발해보고 싶다. 내 능력을 향상시켜보고 싶다. 그러면은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한 분야를 한번 파보세요, 진짜. 아니면 나는 그냥 기초 체력을 좀 워밍업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다양하게 읽으시고 일하면서도 여러분 충분히 자기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시간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독서 많으면 망하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자. 뭘 해야 될지 내가 진짜 일하면서 좀 뭔가 어떤 공부를 통해 자기 개발을 통해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일하면서 자기 개발 8가지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발전하시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셔서 인생 좀 더 풍요로운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미친 듯이 살고 내가 깨달은 것.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다이어리를 써보고 이 다이어리를 시작으로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라 데일리 리포트죠. 30살부터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고 열심히 살면서 뭔가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은 피드백은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PT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PT를 받는데 한 번에 8만 원을 내요.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9번 정도 가니까 72만 원을 내야 돼요. 뭐 하는데? 이렇게 나 운동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피드백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사전에 얘기할 때 모든 게 다 연결된다 그랬죠? 피드백은 다 연결돼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보다 어때요? 과외 받으면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피드백을 철저하게 받으면 성적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데일리 리포트를 넘어서서 저는 다 플랜드 C를 꼭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이거 인생에서 한 달이라도 써봤으면 좋겠고 1년은 꼭 써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피드백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자신감이 바뀌어요. 자, 아까 제가 PT 받는데 8만 원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피드백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내 인생의 피드백은 누가만 해줄 수 있다? 나 자신밖에 없어. 왜? 내 감정을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남한테 다 말하죠?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기록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주고 스스로 발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경험해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피드백은 그렇게 비싼 건데 그걸 누가 스스로 가져갈 수가 있다? 여러분이. 뭘 통해서? 써보면서. 너무 좋아요. 이거를 해볼까 말까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 또는 용기가 없는 분들, 아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이어리 판매하려는 장사꾼이구나. 반신반의하면서 22년 한 해 동안 플랜드 C 다이어리를 기록했습니다. 텅텅 빈 공간도 일주일 넘게 있었고요. 맨 처음은 하루하루 쓰는 게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3kg를 뺐어요. 50이 넘어서야 알게 된 지금 믿을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반 다이어리를 20년 넘게 쓰신 거예요. 일반 다이어리 20년 넘게 쓰신 분이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매일 투두 리스트만 작성하고 실행한 건 줄긋고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PDS 다이어리 방법으로 쓴 첫날은 저는 제가 계획한 모든 계획을 성공하였습니다. 성공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1번 PDS 다이어리, 2번 신 박사님이 입 아프게 강조하신 나에 대한 메타인지로 계획한 플랜.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아갖고. 근데 그게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명문대 가는 게 정답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의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성공은 뭐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후회 없는 삶이에요. 제가 12년을 돌이켜 봤을 때 후회가 없냐? 있죠. 근데 그거는 부분의 후회라는 거예요. 뭐 내가 와이프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딸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 내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를 하면 당연히 후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국소적 후회라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 국소적 후회의 반성을 통해서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의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 그런데 거시적 후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12년이라는 내 시간을 후회하냐? 저는 후회 1도 없어요. 0이에요. 다시 12년 전으로 되돌아가라면 되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저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진짜 후회 없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시한부니까.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껴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시한부인 걸 알고 내 시간이 한정적인 걸 알고 내 소중한 삶을 알았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나답게 의미 있게 살까? 이거를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표가 없거나 반성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인생이 소중한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한 죄책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악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국소적 후회라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성을 해서 밟고 나아갈 수 있게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을 발전할 수가 있어요. 뭐래? 1번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은 사실 후회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주 100시간이라는 거는 절대적 숫자는 아니고 상징적 숫자예요. 누군가는 80시간이 돼도 되고 누군가는 90시간이 돼도 됩니다. 왜 주 100시간을 꼭 도전해 봐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유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0시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100시간을 해봐야 내가 60시간을 할 수 있는지 70시간을 할 수 있는지 80시간을 할 수 있는지 그거가 메타인지가 생겨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역량치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주 100시간을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메타인지를 올렸으면은 왜 100시간을 살면 좋냐면 여러분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100시간 아니고 그러면 40시간이 근로교중이라고 하면은 40시간 여러분이 부업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덕질을 하면은 어때요? 내 삶이 두 개가 되고 덕이 업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업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거지. 아, 인생 로또 맞은 거예요. 이거는 뭐 행복한 정도겠어요? 남는 시간 4시간을 정말 또 하나의 삶으로 만들어서 밀도 있게 만들면은 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랑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는 이 가시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성공을 갈망만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닥쳐서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게 보이지 않고 이 결과가 가시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뭔가가 될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행했던 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명료해지겠죠? 그냥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안에 실용성도 넘사벽이고 여기에 연결된 무료 보완제들, 프로젝트들, 행사들 이런 것까지 진짜 목숨 걸고 고민해서 만든 다이어리가 이 플랜도시 다이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만큼 자신의 삶을 밀도 있게 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진짜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집요하게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랑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은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